다음에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요. 그럴 때 다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을 뻔하다. 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자,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졌어요 하면 실제 넘어진 거죠. 넘어지진 않았어요. 넘어지려고 했어요. 그럴 때 넘어질 뻔했어요를 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어요. 죽은 거예요? 아니죠. 그 정도까지 비슷하게 그 상황까지 갔었다라는 그걸 쓸 때, 그래서 을 뻔하다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은 부정적일 때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을까봐, 을까봐서, 여기에 서를 쓰기도 해요. 자, 을까봐 요거에는 서가 들어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을까봐, 자 보세요. 뭐 할까봐, 예, 아직 안 했지만 그렇게 할 것 같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아직 미래에 생길 만한 그런 상황,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을이 나온다라는 건 과거형으로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을, 자, 미래 형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럴 때 을까봐를 씁니다. 그러면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네. 자, 다가 을 뻔하다, 을까봐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자, 상황을 한번 보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네,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늦었는데 늦을까봐. 네, 뒤에를 보세요. 택시를 탔는데, 예, 택시를 탔어요. 늦을까 봐서 빨리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오다가 오는 도중에 아니면 오는 길에, 이런 문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 상황에서는 바꿔 써도 뜻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는 도중에,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탔는데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쓸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오는 행동, 그리고 그런데 거기서 스탑,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머, 놀라는 거죠. 이건 놀랄 때 쓰는 감탄사라고 하죠. 우와, 이렇게, 그렇죠. 어머, 다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요거 보면 네, 여자임을 알 수 있어요. 네, 남자들은 어머 그러면 이상해요. 그래서 한국어는 남자 여자의 언어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남자들이 주로 쓰는 표현, 여자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 있죠. 여자에게는 예쁘다 쓰지만 남자에게는 잘생겼다를 써요. 요즘은 예쁜 남자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꽃미남, 꽃이라는 거, 그걸 쓰기도 하는 거죠. 그거는 요즘 들어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남자는 예쁘다는 쓰지 않고 여자에게 예쁘다, 이런 것처럼 어머 하면 요거는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치지 않았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 것을 보면 다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그런데 날 뻔했어요. 큰일까지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럴 때 씁니다. 아시겠죠? 이 상황이 딱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좀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죠? 네, 자,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중단됐어요. 거기서 스톱, 멈췄어요. 중단되다, 멈추다, 이런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들 여러분 항상 많이 알아둬야 돼요. 문법에서는 여러분 계속 제가 바꿔 써도 되는 문법, 또 바꿔 써도 되는 말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네, 문법은요, 단어도 많이 알아야 하고, 네, 점점 고급으로 갈수록 많이 필요하죠. 자,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멈추고, 멈춰지고, 네, 중단되고 다른 행동이나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다, 변하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다른 상황으로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시 문장,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예, 공부를 하는 행동 하나,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내가 자야지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타고 앉아 있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행동, 그런데 그걸 이제 멈췄죠. 중단됐죠. 그리고 다른 행동이 나왔어요. 그럴 때 하다가, 네. 여기에는 보통은 동사에만 써요.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음악을 듣다가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음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멈추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친구가 생각났어요. 음악을 듣다가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악이었나? 그럴 때는 생각나죠.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도 서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행동으로 바뀌기도 해요.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거는요, 그대로 동사에만 쓸 수 있어요. 다가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자, 받침 있는 거, 먹다, 자, 가다, 오다. 이런 상황. 그대로 자리에 다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요 앞이 동사 간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중요한 그 표현에 다만 빠지고 문법이 들어가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받침이 있고 없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다가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용하기 아주 쉬운 문법이죠. 그러면 예문을 하나씩 한번 봅시다. 저녁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먹으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먹다가 그 행동을 멈추고 중단하고 전화를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죠? 네, 뭐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떤 한 행동이 끝나고 아니면 끝난 것이 아니라 도중에 멈추고 그렇죠? 근데 아까 오는 길에 아니면 가는 길에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오다가 가다가와 오는 길에 가는 길에도 같이 쓸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는 도중에 그렇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낼 때는 는 길에 는 도중에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는 쓸 수 없어요. 벽에 못을 박다가 손을 다쳤어요. 벽에 우리가 못 그림이나 아니면 뭘 걸기 위해서 이게 못을 박죠. 걸어놓기 위해서. 그 못을 우리가 뭘로 박아요? 망치라고 합니다. 망치. 그렇죠? 망치와 못이에요. 못을 망치로 이렇게 땅땅땅 박아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죠. 손 다치는 경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렇죠? 손에 벽에 못을 박아요. 박는 행동 하다가 손을 다친 거죠. 그 행동이 끝나고 한 게 아니에요. 도중이에요. 여기는 박는 도중에 먹는 도중에란 말은 써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나거나 완료되지 않은 그 행동을 하다가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알겠죠? 또 하나, 어제 요리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데웠어요. 손을 대다예요. 이거는 화상이에요. 화상. 우리가 불이 났어요. 뜨거운 불. 거기에 이렇게 닿았어요. 그러면 피부가 다치죠? 부상을 당하죠? 그게 대다예요. 대다는 한자어로는 화상이에요.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한자 글씨를 쓰지는 않아요. 한자어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에서 한글로 바꾼 거죠. 그래서 한자어는 화상이고 그냥 고유어라고 하죠. 한자어가 없는 말은 고유어, 대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거는 화상을 하면 화상을 입다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화상을 입었어요가 됩니다. 피해를 입다 왜 하시잖아요. 피해를 입다, 피해를 당하다, 화상을 당하다, 화상을 입다 같이 씁니다. 손을 대었어요. 요리하다가 뜨거운 물에. 그렇죠? 아니면 요리하다가 칼에 손을 어떻게 해요? 다쳤어요. 그때는 손을 베었어요. 베다예요. 베다. 그래서 뱄어요. 베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베었어요. 베다. 자, 그 다음 아이가 엄마를 보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이런 경우 많죠. 막 뛰다가 횡단보도를 막 깜빡깜빡 하고 있어. 막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걷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그렇죠? 그 어떤 행동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죠.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또 하나는 자,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도시에서 이거는요, 뭐 완료, 뭐 끝난 거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죠. 도시에서 살았어요. 계속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이렇게도 씁니다. 아, 저는 뭐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저는 뭐 제주도에서 살다가 아니면 뭐 저쪽 동해안으로 이사 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옮겨서 이동하는 거 그런 경우에도 그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변한 거죠. 달라진 거죠. 그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다라는 동사에 그대로 다가가 붙었어요.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 명함을 어떻게 찾았어요? 명함 아시죠? 네임카드. 네. 네, 저도 명함이 있는데 명함을 이렇게 주죠. 그런데 명함 어떻게 이게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디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뭐 하다가 찾았어요? 네, 책을 뭐예요? 책을 하면 뭐 읽다가 보다가 뭐 이렇게 하죠. 그럼 또 뭘 쓸 수 있어요? 읽다가가 나왔죠. 책을 읽다가 그 사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명함을 찾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그 행동을 하다가 도중에 책을 다 읽고 나서 찾은 게 아니죠. 아시죠? 네, 그 다음 왜 벌써 일어났어요? 밖이 시끄러워서 깼어요. 네, 여기 없어도 말은 되겠네요. 밖이 시끄러워서 깼어요. 일어나다라는 건 자다가 일어난 게 돼요. 그렇죠?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여기 깨다가 있으니까 자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다가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깼어요. 자, 한국어는 어순이 좀 자유롭죠?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죠? 자다가 밖이 시끄러워서 깼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이 시끄러워서 밖이 시끄럽다.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많이 나요. 그럼 우리가 조용해야 잠을 자는데 자다가 무슨 소리지 하고 깨죠. 그래서 일찍 일어난 이유가 이유라는 그죠? 이유에 쓰는 밖이 시끄러워서 깼어요가 됩니다. 여긴 여러분 하나만 더 복습 한번 할까요? 원인, 이유나 원인 나타낼 때 어서인데 니까도 쓰죠. 그런데 여기 경우에는 니까를 쓸 수 없어요. 그렇죠? 니까는 보통 앞과 뒤에 주어가 같을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밖이 시끄러운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까는 좀 안 어울려요. 그래서 어서를 씁니다. 밖이 시끄러우니까 자다가 깼어요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자, 3번.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여기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도중에 끝난 게 아니죠.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계단을 뛰다가 하면 그냥 하나로 쓰면 되는데 자, 동사가 2개 붙었어요. 그러면 뛰어 올라가다가 뛰어 내려가다가 둘 다 쓸 수 있겠죠. 넘어졌어요. 그럼 2가지 다 쓸 수 있어요. 뛰어 내려오다. 그렇죠?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도 있고 뛰어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다치는 건 대부분 내려가다가 다치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등산 해보셨어요? 등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다친다고 해요. 내려올 때는 막 빨리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같이 쓸 수 있겠죠? 네. 같이 쓸 수 있는 문법을 우리가 많이 알아두면 훨씬 더 말할 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다음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왔으니까 오다를 써야겠죠. 이것으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동창,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 그렇죠? 그런데 같은 학교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2가지 표현이 있어요. 동문이 있어요. 동창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1학년, 2학년 같이 다닌 그 친구는 동창이에요. 같은 학교를. 그런데 선배, 후배, 같은 학교의 선배, 후배는 동문이에요. 그래서 동문회가 있고 동창회가 있어요. 모임에.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위에 학년이었어요. 그럼 초등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동창이라는 건 1학년을 같이 다녔거나 2학년을 같이 다녔거나 이렇게 동창이에요. 그럼 이것으로 뭐예요? 오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 친구를 만나면 아무래도 이야기하고 좀 서로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늦게 되겠죠. 그래서 그 늦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핑계가 될 수 있죠. 핑계. 늦은 핑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약속 시간에 늦는 핑계를 얘기할 때, 오다가 길이 너무 많이 막혔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좀 약간, 말을 핑계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유인데, 어떤 안 좋은 그런 이유를 이야기할 때 주로 핑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영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영수 씨가. 이 사람이 영수 씨는 아니에요. 이걸 보면. 자, 횡단보도를, 우리가 보통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죠. 그러니까 길을 건너요. 그렇죠? 횡단보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다라는 표현을 써야죠.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하는 차와 부딪혔대요. 자, 횡단보도는 보통 보행자, 그렇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건너는 도로의 표시죠. 그런데 차가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건너가야죠. 그러면은 도로에 차의 신호등은 빨간불이죠. 그러면 차는 서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것이 신호를 지키지 않는, 그게 신호 위반이에요. 위반하다예요. 그래서 신호 위반을 하는 차와 부딪혔대요. 여기서는 기본형은 부딪히다를 쓰셔야 돼요. 여기서 부딪히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피동사동으로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이히리기. 네. 그러면 히다가 들어가면 내가 가서 부딪힌 것과 다른 것이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가서 부딪힌 게 부딪히다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데 다른 것이 와서 부딪힌 거는 이거예요. 발음은 똑같아요. 부딪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거를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차에 부딪히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딪혔대요. 히다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신호위반, 차가 멈추지 않고 가는 바람에 가서 확 부딪혔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신호위반하는 차와 부딪혔어요. 그래서 항상 파란불이라서 건너갈 때도 차가 있는지 없는지, 자전거가 있는지 오토바이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러면 토픽의 유형대로 하나를 풀어볼게요. 길을 10,000원을 주었어요. 주었어요. 기본형 뭐예요? 줍다죠? 줍다인데 비읍 불규칙. 그렇죠? 춥다, 추워서. 줍다, 주워서. 그렇죠? 그래서 10,000원을 주었어요. 근데 길을 어떻게 해요? 길을 걷다가죠. 길을 걷다가 바닥 땅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길을 걷다가죠. 다른 건 어떻게? 길을 걸어서 10,000원을 주었어요. 길을 걷는 것이 10,000원을 주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선 쓸 수 없어요. 길을 걸으면 10,000원을 주었어요. 으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정이죠. 그런데 주었어요. 이미 과거인데 쓸 수 없어요. 걷도록 10,000원을 주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게 하는 거. 목적이 되는 거죠. 여기는 목적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떤 것이 안 되는 건가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다른 문제에서 이런 문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나 모르는 문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아는 문법 정답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길을 걷다가 10,000원을 주었어요가 됩니다.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을 뻔하다 뭐였어요? 다시 한번 확인. 실제는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상황. 실제는 아니에요. 100%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그냥 그랬어요 하면 되는데 을 뻔했어요 라는 건 그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죠? 조금만 늦었으면 기차를 못 탈 뻔했어요. 이때 기차를 놓치다를 쓸 수도 있어요. 기차가 떠났어요. 그죠? 그것이 놓치다예요. 근데 실제는 아닌 거니까 기차를 놓칠 뻔했어요. 같이 쓸 수 있어요.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기차를 못 탈 뻔했어요. 근데 탔죠. 탄 건데 너무 바로 아주 힘들게. 그렇죠? 바로 내가 타자마자 기차가 출발. 이런 경우에 조금만 늦었으면 못 탈 뻔했어요. 이렇게 가겠죠? 네, 여기는 동사에만 쓸 수 있어요. 을 뻔하다야. 을 미래 형태로 쓰는 거죠. 왜? 이미 경험한 거지만
을 뻔하다라는 이런 형태로 써야 돼요. 했을 뻔했어요. 이렇게 좀 이상해요. 그렇죠? 먹었을 뻔했어요. 이렇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배가 고파서 쓰러졌어요? 아니에요.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렇죠?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자, 부딪혀서. 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부딪힌 거죠. 부딪혀서 커피를 가지고 있다가 쏟을 뻔했어요. 쏟았어요? 아니요. 쏟을 뻔했어요. 위험했어요. 그럴 때 씁니다. 자, 커피를 쏟다죠. 길이 미끄러워서, 자, 눈이 오면, 아니면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지면 미끄럽죠. 얼음처럼 되죠. 그러면 길이 미끄럽다 해요. 미끄러워서 쭉, 그렇게 넘어질 뻔했어요. 굉장히 많죠.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눈이 올 때는 보통 날이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또 겨울에 비가 올 수도 있죠. 비가 왔는데 땅이 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어요. 아니면 넘어졌어요. 그리고 큰일 날 뻔했어요까지 써도 돼요. 그렇죠? 아니면 뭐 다리가 부러질 뻔했어요. 뭐 이렇게도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 을 뻔하다는 보통은 좋은 상황에서 안 써요. 나쁜 상황에서 씁니다. 어떤 피해가 입을 큰일 날 아니면 죽을 뭐 이런 상황. 아주 부정적일 때 쓰는 문법입니다. 자, 영화가 너무 슬퍼서 여자친구 앞에서 울 뻔했어요. 네, 영화 너무 슬퍼. 여자친구 앞이니까 이게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데이트하다가. 보통 영화 보러 많이 가죠. 네, 데이트하다가 여자친구도 안 오는데 남자가 울면 한국에서는 좀 창피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남자는 잘 안 우는 그런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너무 슬퍼서 울 뻔했어요. 여자친구 앞에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 것 같았어요가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집에 오다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어떻게 해요? 집에 오다가 내가. 그래서 여기서는 나예요. 한국어에서는 나는 주어를 좀 생략하죠. 안 쓰죠. 안 쓸 때가 많아요. 집에 오다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쵸? 바람이 불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날아가다 쓰죠.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날아간 거예요? 안 날아갔어요. 근데 막 이렇게 뒤를 밀리는 거죠.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날아갈 뻔했어요. 이거는 자, 실제 이런 상황이라기보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만큼 바람이 세게 불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할 때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나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날아갈 뻔했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항에 가는 길에 길이 너무 막혀서 비행기를 아까 우리 예시 문장에 있었죠. 비행기를 못 탈 뻔했어요. 아니면 놓칠 뻔했어요.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놓치다 했어요. 놓치다는 비행기가 떠나다예요. 떠나다. 그래서 공항에 가는 도중에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비행기를 놓칠 뻔했어요. 이거는요, 공항에 도착을 한 거죠. 도착을 했는데 겨우 도착한 거예요. 비행기 시간이 비행기를 못 탈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탈 뻔했어요 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일찍 서둘러야 해요. 서두르다. 일찍 나가다. 그렇죠? 네, 이건요, 보세요. 쓰레기통, 휴지통, 쓰레기통에 불이 안 꺼진 담배를 버렸어요. 담배에 불이 꺼진 다음에 버려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화재가 나죠. 그렇죠? 불이 쓰레기통에 종이가 있으면 불이 안 꺼진 담배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요. 그럼 화재가 나죠. 어때요? 불이 날 뻔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화재가 나다를 쓸 수가 있으니까 화재가 날 뻔했어요.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같은 표현이에요. 화재 한자어, 불 고유어죠. 한자어가 없는 말. 그래서 한국에 가장 많은 말이 한자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유어, 그 다음에 외래어예요. 외래어도 자, 뭐 텔레비전, 그 다음에 아니면 휴대폰을 핸드폰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피아노 이런 것들을 한글로 쓰면 외래어죠. 그거는 영어나 아니면 외국어가 아니에요.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 네. 그래서 이거는 불이 날 뻔했어요 해도 되고 한자어로 써서 화재가 날 뻔했어요로 써도 돼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죠? 누군지 모를 때 누가 쓰레기통에 불이 안 꺼지지 않은
담배를 버려서 불이 날 뻔했어요. 아, 여기 안 꺼지다, 꺼지지 않다. 두 가지를 같이 써도 되죠. 바꿔 써도 되죠. 부정을 나타낼 때, 반대를 나타낼 때 두 가지. 이거는 긴 부정이라고 하고 이건 짧은 부정이라고 해요. 안 꺼지다, 꺼지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실수 많이 해요. 앞에 있을 때는 반드시 니은이에요. 그리고 지 않다일 때에만 니은, 히읗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에서 졸다가 다가 아까 배운 거 나왔죠? 졸아요. 자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졸다가 내릴 곳을 어떻게 해요? 울 뻔하다는. 자, 지나칠 뻔했어요. 내릴 곳을 지나칠 뻔했어요. 여기에 내릴 곳을 자 우리가 못 내릴 뻔했어요. 이렇게도 써도 되는데 을이 나왔기 때문에 내릴 곳을 못 내릴 뻔했으면 안 돼요. 못 내리다를 가냐면 내릴 곳에 아니면 에서 못 내릴 뻔했어요가 돼요. 그래서 한국어의 조사는 어떤 것으로 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조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사가 다른 걸 맞지 않는 걸 쓰면 뒤에 문장을 맞는 단어 아무리 맞는 단어 써도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을이 나왔기 때문에 을 지나치다가 돼야 돼요. 지나치다는 지나가다,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릴 곳을 지나갈 뻔했어요 해도 됩니다. 지나가다. 그러니까 졸다가 내릴 곳을 지나칠 뻔했어요. 이거는요. 못 내렸어요, 내렸어요. 이 상황은 네, 내린 거예요. 네? 지나쳤어요 하면 못 내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뻔했어요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릴 곳 지나칠 뻔했어요. 이 말은 내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이 막 이렇게 닫히기 시작할 때 내린 거죠. 오, 그거 위험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 사람이 자꾸 떠들어서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조용해야죠. 이거는 기본 매너가 없는 사람인 거죠. 옆 사람이 자꾸 떠들어요. 그럼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자꾸 떠들어서 자 떠들면 어때요? 공부가 안 되죠. 오, 싸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 그렇죠? 난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떠들어요. 근데 난 몇 번이나 참았는데 그래도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럼 막 싸울 뻔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다도 부정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을 뻔하다라는 건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 아주 위험한 상황. 이럴 때 을 뻔했어요를 씁니다. 그러면 자 토픽 유형으로 한번 볼까요? 길에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다가 자 길을 걸으면서 했겠죠. 사고가 나다죠. 그러니까 어떤 앞에 명사에 따라 뒤에 나올 수 있는 동사 자 4개가 나오죠. 그럼 나다가 돼요. 그럼 듣다가 사고가 났어요 해도 되죠. 근데 그거 없어요. 나야지요? 날까예요? 날 뻔했어요? 날 걸 그랬어요? 우리가 날 뻔했어요. 배웠으니까 지금 배우는 거니까. 자, 안 되는 것들 확인해야 돼요. 나야지요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자기의 결심,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는 거, 자기가 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야지요는 쓸 수 없습니다. 날까예요? 안 되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계획이에요. 사고가 나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날 걸 그랬어요? 이거는 후회할 때 쓰는 거죠. 후회할 때. 아,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할 걸 그랬어요.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그러면 합격했을 텐데 지금 합격 못한 거예요. 후회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걸 그랬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자, 문법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죠. 문법으로. 자, 을까봐서. 네, 여기는 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을까봐서. 네.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그럴 것 같다고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을 것 같아서도 바꿔 쓰면 돼요. 그렇죠? 바꿔 써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기가 깰까 봐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아기가 깼어요? 아니에요. 깰 것 같아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을까봐는 을 것 같아서와 바로 바꿔 써도 되는 문법이에요. 근데 을 것 같아요? 이거는 초급 문법이니까 여러분이 중급 문법 쓸 때 이거 쓰시는 게 좋죠.
거나 이게 생각이 안 난다면 맞는 걸 써야 돼요. 쓰기에서는. 자, 풍선이 터질까봐 무서웠어요. 풍선 아시죠? 불면 커져요. 그런데 점점 불다 보면 너무 커져요. 너무 터질 것 같아요. 우리가 풍선 터지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터질까봐 무서워요. 그죠? 터질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을 것 같아서와 똑같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꿔 써도 돼요. 네, 그러면 형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동사, 형용사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을까 봐서. 예, 여기서 보면 자, 요렇게 나오는 건 앞에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받침이 있는 동사, 받침이 없는 동사, 또 뭐 형용사 한번 볼게요. 늦다. 자, 먹다. 여기 받침이 있으면 다 자리에 그냥 을까 봐 이렇게 고치면 되죠. 이거 없이. 그 다음에 가다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갈 요거 안 쓰고 까봐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형용사 똑같아요. 받침이 있을 때는 다 자리에 을까 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을이 있는 동사나 형용사가 있어요. 멀다. 그러면 어때요? 자, 받침 상관없이 니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돼요. 멀까 봐. 그렇죠? 이런 연습은 초급 때 많이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만 했어요. 자, 을까 봐서 넘어가 볼까요? 자, 예문 한번 보죠. 자, 회의 시간에 늦을까 봐서 막 뛰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을 것 같아서라고 했죠. 같은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의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뛰어왔어요. 똑같이 바꿔도 말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걱정하다. 예,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다,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떤 말인지 모르겠네요. 뭐 몸이 아프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 같은 그 유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아픈데 부모님께서 전화했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그런데 아프다는 말씀 안 드렸어요. 걱정하실까봐. 그렇죠?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럴 때. 자, 을 것 같아서, 을까봐서. 서가 있어요. 표가 없을까봐 미리 예매했어요. 네, 미리 예매했어요. 미리. 그렇죠? 한참 전에. 왜? 표가 그때 되면 표가 없을까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추석이나 설날 때 명절에 고향에 가는 그러면 비행기표, 티켓 이런 것들 굉장히 미리미리 예매를 해야 해요. 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표가 없을까봐 아니면 표를 못 살까봐. 그렇죠? 사지 못할까봐 예매했어요. 미리. 을 것 같아서예요. 음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많이 하라고 했어요. 부족할까봐 많이 하라고 했어요. 이럴 때 여기 꼭 띄어쓰기가 돼야 돼요. 붙여서 쓰면 안 됩니다. 자, 부족할 것 같아. 자, 여기도 아까 을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을 것 같다죠. 그러면 같아서 여기에도 역시 서를 안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음식이 부족할 것 같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서는 대부분 생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저녁에 추울까봐 옷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어디 저녁에 밤에 뭔가를 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추울까봐, 추울 것 같아서 옷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추울까봐 미리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을까봐 을을 쓰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무슨 일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자, 는데 우리 용법 굉장히 많이 있었죠. 뒤에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배경,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할 때 그때 는데를 쓰죠. 또 앞에 것과 뒤에 반대로 쓸 때, 그렇죠? 뭐 나는 키가 작은데 뭐 형은 키가 커요. 뭐 이렇게 할 때도 근데 여기서는 뒤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자,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야 되죠. 분실신고,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보거나
그렇죠. 그래서 못 찾을까 봐서 이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렇죠? 못 찾을까 봐서. 자, 못 찾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쓰죠. 같아. 여기도 이렇게. 자, 서는 항상 생략해도 되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못 찾을 것 같아 걱정이 돼서 그래요. 못 찾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돼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이 말입니다. 돼서 그래요. 그죠? 그래요라는 거 앞에 있는 말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문제를 볼까요? 커피 안 마셔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녁에는 커피를 안 마셔요. 자, 이게 돼야 되죠. 그런데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저녁에는 커피를 안 마셔요. 네, 그럴 때 자, 잠이 안 올까 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실제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중에도, 네, 저녁에 커피를 안 마셔요. 왜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와요. 이렇게.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까 봐, 안 올 것 같아서 커피를 많이 안 마셔요. 커피를 안 마셔요가 됩니다. 이거는 저녁에, 밤늦게 안 마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까 봐 저녁에는 커피를 안 마셔요. 그렇죠? 이렇게 안 올 것 같아서 바꿔 써도 된다고 했죠. 다음, 자,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공연을 앞에서 보고 싶은데, 네, 뒤에 이유,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 보고 싶은데 자리가 네, 없을까 봐. 그렇죠? 자리를 하면 자리를 못 앉을까 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리가 없을까 봐. 자리가 없다. 명사 뒤에 조사가 어떤 것으로 나왔는지 따라서 뒤에 오는 단어가 바뀔 수 있어요. 조사 중요합니다. 고급에서도요. 조사를 잘못 써서 문장을 많이 틀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가, 은는, 을를 이런 거 너무 바꿨어요. 이거 바꿨으면 안 됩니다. 은는하고 이가는 많이 바꿔 쓰기도 하죠. 그런데 바꿔 쓰면 이상한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가와 을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죠? 이가는 주격,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죠. 을은 목적어. 그렇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가와 을은 바꿀 수가 없는 조사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굉장히 많이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자리가 했으니까 있다 없다가 되죠. 자리가 없을까봐 일찍 왔어요. 공연, 진짜 어떤 공연할 때 자리 일찍 가서 앉나 봐요. 정해진 지정석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자기 번호가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극장 갈 때 자리 번호 정해져 있죠. 그런 건 지정석이에요. 근데 자유석이 있죠. 마음대로. 그런 건 보통 선착순이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이가 이야기야. 먼저 도착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선착순이에요 하면 빨리 가야 돼요. 그렇죠? 선착순. 이런 말 많이 여러분 들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어딜 그렇게 뛰어가요? 은행에 볼 일이 있는데, 자, 배경 설명할 때 있는데 많이 쓰죠? 시간이 늦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 문을 닫아요. 그렇죠? 은행 문을 닫을까봐 빨리 가보려고요. 그렇죠? 지금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그렇게 뛰어가요? 내 은행에 볼 일이 있는데 시간이 늦어서 문을 닫을까봐 빨리 뛰어가요. 을 것 같아서요. 그죠? 닫을 것 같아서 바로 바꿨어도 거의 99%는 바꿨어도 뜻이 달라지지 않아요. 을까봐 을 것 같아서. 이거는 미리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볼까요? 왜 이렇게 천천히 운전을 해요? 자, 운전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계속 빨리 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가면 사고가 나다가 나와야겠죠? 겁나요. 무서워요. 겁나요? 겁이 나요? 네, 이때 조사, 주격조사 이 가는 많이 생략해서 쓰기도 해요. 겁나요. 무서워요예요. 그러면 빨리 가면 사고가 날까봐, 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와, 네. 이런 건 보통 처음 운전 배워서 하는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초보 운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길에 보면 뒤에 초보 운전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있어요. 운전면허를 따고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운전이 서투르다.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초보 운전. 이거는요, 운전만 쓰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 이렇게 써요. 초보자. 그렇죠? 저는 여기 초보자예요. 초보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초보라서 아직 서툴러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 옆에서 좀 답답하죠? 네. 빨리 가면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사고가 날까봐.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날까봐가 되겠죠? 자, 토픽의 유형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행을 가는데 아이가 어떻게 할까봐 비상약도 준비했어요. 비상이라는 건요, 급할 때, 아주 급할 때를 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뭔가 위험할 때, 이럴 때도 비상이죠. 그래서 비상시에, 이렇게 쓰죠. 그럴 때를 이야기하죠. 비상시에. 그죠? 그래서 비상약도 준비했어요. 어떨까봐? 자, 아프다가 나왔어요. 아플 것 같아서. 지금 아픈 거예요? 아니죠. 미리 추측이에요. 아플 것 같아서 아플까봐. 그래서 3번이 답이죠. 그러면은 다른 거 왜 안 돼요? 아이가 아프지만 절대 안 되죠. 아프도록 이거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죠. 아프기 위해서 이거 거의 비슷하게 목적을 나타내는 건데 아프기 위해서 비상약을 준비해요? 아니죠. 아플 때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플까봐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다가 을 뻔하다, 을까봐를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다른 상황으로, 다른 동작으로 바뀌는 거, 변하는 거.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책을 읽는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책을 읽는 동작에서 자는 동작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을 뻔하다, 실제는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니죠. 사고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위험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을까봐, 비가 올까봐,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비가 아직 올지 안 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 것 같아서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가 올까봐 우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거의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있다라는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계속 설명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다가 을 뻔하다, 을까봐 중급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